지금 이제 텐트로 치면요. 예. 제가 진짜 텐트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예. 저는 한꺼번에 5명이 가족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5명이 들어가는 텐트를 큰 걸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치면 예. 가능하죠. 근데 2인용 텐트, 2인용 텐트, 1인용 텐트예요. 이거 가지고 이게 빅 텐트 어떻게 칩니까? 텐트를 뭐 가위로 오려서 바느질에다 붙여서 다시 크게 만듭니까? 애초에 텐트 장치가 작은 거였다. 애초에 저는 5 세력이 한꺼번에 원샷으로 통합했으면 예. 빅 텐트가 될 수가 있죠. 아하. 근데 이렇게 2인용 텐트를 가지고 어떻게 빅 텐트로 만들 수 있냐 말이죠. 이미 다 비례 순번도 정해졌을 거고 공약도 다 나왔을 텐데 이미 정해졌을까요? 저는 그래 봅니다. 아. 양양자 1번, 이준석 2번, 허은아 3번, 천하람 4번 저는 이래 봅니다. 이미 그거 안 정하고 확정될까요? 저는 이 상태에서 이게 빅 텐트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 실제 텐트를 한번 치보세요. 예. 2인용 2개 가지고 빅 텐트 어떻게 만들지 불가능합니다. 자, 저 얘기는 좀 초점을 옮겨서요. 자, 오늘 그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남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부터 말씀하세요? 서정욱 변호사부터 해주시죠. 뭐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로 이제 그 합류를 안 했다 봐요. 아, 첫째는 이제 그 인간적으로 이제 이미 결별된 지 오래됐다 합니다. 누구랑요? 유승민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 제가 이제 취재하신 그 건가요? 취재반 바로는 1년 이상 통화가 없었대요. 아, 전화 통화 믿을 만한 취재원입니다. 아. 1년 이상 거의 통화가 없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아. 이미 그 결별 상태에 있었다. 예. 이게 첫째 이유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요. 요즘 정치권에서 뭐라 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유승민 계 중에 이준석이다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준석 계의 유승민이다. 그런데 이준석이 대표 이후에는 이게 더 위상이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가봤자 예. 이준석의 덜러리밖에 안 돼요. 결국은 이제 그 차기 대권은 이준석 쪽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국민의힘에 남아서 비주류로 활동하다가 3년 뒤에 다시 한번 이 경선에 도전해 보자. 대선. 이런 의도. 아하. 3년 뒤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의도 인간적인 결별 문제와 그다음에 그 위상이 이준석 대표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가도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은 뭐 유사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적극적인 러브콜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될 때인데 네네. 계산된 위험 감수를 했다. 탈당을 해도 위험 요소가 있고 예. 잔류를 해도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나마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잔류하는 것이 나은 쪽으로 판단을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기존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바른정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창당의 경험들도 예. 나가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예. 그래서 뭐 이때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 유승민 의원도 분명히 뭐 사선 의원을 지냈고 또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학자로서 당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제 같은 동력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동학 최고는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계란을 한 바구니로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로 담으라는 지시를 누군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거를 계속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총선에서 이기면 참 좋겠지만 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다음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 계란들이 다 깨지면 아무도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세력도 없고 인물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전부 다 그 계란 판 안으로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어떤 대체제로서의 어떤 이 지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당에 좀 남은 있는 것이다.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은 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그런 판단이 굉장히 오히려 크게 당에 작용했다라고 남았을 때 생각합니다. 본인의 자리가 더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이 보수를 사랑하는 정치인으로서 당 수습에서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죠. 탈당을 안 한 네. 것이다. 네. 김민수 대변인께서 네.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죠? 사실 오늘 전 최고위원님을 처음 보면서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반대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 판단을 잘못하셨다. 첫 번째 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를 수습할 사람은 유승민 의원이 아닐 것이다. 예. 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 체계가 어느 정도나 장기화 갈 수 있을 것인가, 총선을 한동훈 비대위 체계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내부 분란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유승민 전 대표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뭐 아직은 설이겠지만 예. 지금 국민의힘에 중량감 있는 그런 의원들 그리고 중도 확장성을 가진 의원 좁혀보면은 예. 유승민 전 예. 대표로 좀 귀결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에서의 역할을 좀 모색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짚어주신 대로 저는 개혁신당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대표를 예, 그냥 약간 모시고 싶다 요 정도고, 오실 테면 와라. 아주 강하게 모시겠다, 삼고초를 해도 사실 그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닌데 그런 와중에 뭐 오셔도 좋고 안 오셔면 뭐 어쩔 수 없고라는 스탠스로는 유승민 대표가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뭐 천하람 최고위원이나 네. 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본인들이 막 또 오락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약간 존중의 의미로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연락을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그 유승민 대표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제 기다리고 혹시 원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 뭐이 정도 스탠스 아니었습니까? 정치는 총선 그리고 선거를 네. 앞두고 어떤 배려나 예의를 찾는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하고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확실히 된다라고 하면 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건데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제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 합당이 됐고 나중에 이제 총선이 끝나면 이제 당 이름도 한국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준석 대표 양양자 원내대표 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아마 근데 그 현역이 한 명인데 뭐 원내대표가 있습니까? 한 명 의원밖에 없는데 교섭단체도 아닌데 원내대표, 이거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이니까요. 공당의 근데 모습을 챙기기 위해서. 저는 요즘 이게 이준석 신당의 모습을 보면요. 예.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는 포기하고 비례로 간다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 예. 지역구를 이게 지역구 가려면 이게 50% 어디 되죠? 예. 근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표 다 날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군대 여성도 가면 여성표 다 날리고, 예. 이러고 이게 지역구에서 어떻게 당선됩니까? 근데 비례는 돼요. 왜? 20, 30대 남자들 정말 확실하게 잡아도 아하. 10%는 나온다. 아하. 그럼 내가 이게 비례 2번 가면 당선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요즘 공약들이 예. 황당합니다. 계속 갈라쳐서 예. 적을 만들어요. 아, 윤석 근데 대표가 그럴 때일수록 20, 30대 남성층은 열광할 수 있죠. 왜 어르신들 무임신당 빼면 우리 덕 보는 거 아니냐? 여성들이 군대 가면 우리만 왜 상대적 피해 보느냐? 이 전략. 아하. 저는 본인이 비례 배지 전략인데 이게 아하. 참 나쁜 정치입니다. 국민을 통합시키는 게 정치인데 이렇게 분열 쪼개고 갈라치는 진짜 나쁜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례대표가 본인 2번 바뀌면 전략으로 지금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공을 내고 있다. 이래가는 게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가 없어요. 다 적으로 만들잖아요. 자, 말씀하신 그 공약, 그러니까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에서 오늘 여성도 군대 갔다 했는데 경찰 소방공무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 발표를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은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 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책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일단은 뭐 지하철 무임승차도 이게 이제 뭐 역세권 노인들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좀 늘리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고, 이번에도 보면 모든 여성 군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공무원 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병역 문제를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입니다.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거 완전 갈라치기다, 여성표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성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음. 장 변호사님. 너무 즉흥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공약이- 이게 아마 수기는 했겠지만 아하. 사회적인 여론 형성 과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그런 장면을 이준석 대표가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현장에 나갔는데 여경이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나서고 현장 예. 제압을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여자가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렇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 아, 군대 가게 하면 되지. 이런 부분들을요. 예. 간단한 해결책. 아하. 보면 간단한 해결책은 정확한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물론 여성 병역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가치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 예. 북유럽 사례 같은 걸 보더라도요. 지금은 막 육탄전을 벌이고 이런 전쟁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이제 좀 전자화되기도 했고 뭐 고도로 향상된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뭐 과거의 물리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진단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타국을 보더라도 뭐 병영을 같이 쓰게 했을 때 오히려 성 비위 같은 게 줄어들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열어놓고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방식인지 아니면 아까 짚어주신 대로 갈라치기의 방식인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후자의 측면이 대단히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반대예요. 장 변호사님 반대. 네, 반대입니다. 자, 김민수 변호사님. 변호인. 네. 일단 그 앞서 선배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예. 정무적으로는 하수였고 네, 전략적으로는 상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네. 예. 높은 수였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인들이 차지할 부분들을 굉장히 경영학적으로 분석한 것 같아요. 예. 그럼 경영학의 마케팅 그 전략에 보면 STP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전략이 있는데 일단 이 세분화 자체를 어떤 유권자들을 세분화해야 될 것인가, 누가 나한테 충성할 것인가에서 20대 남성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한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의 포지셔닝을 이렇게 확보했다. 마찬가지로 지역구는 포기하고 비례로 가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제3지대를 조창하고 나갔다면 분명히 국민들께 보여줄 만한 메시지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과연 지금 나오는 이러한 공약들에서 어떤 비전과 메시지가 있는가? 국민 갈라치기 이상 내가 포지셔닝 우리가 비례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포지셔닝 이상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한때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를 바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제3지대를 만든 만큼 좀 국민들을 위한 비전과 그리고 전략 이런 희망들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이 다 부정적 평가를 네. 하셨기 때문에 이동학 최고는 그래서 좀 다른 평가를 저는 이런 논쟁이 예. 촉발되는 것이 너무 반갑습니다. 예. 지금의 정치권이 논점 이탈돼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악마하고. 검찰의 이 수사 이런 거에 올가미를 매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만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이 보는 장면도 다 그 장면이에요. 예. 그리고 말꼬리 잡아서 결국 그날 뉴스 사라지면 끝나는 거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여성이 가냐 마냐 이런 거보다 그 근저에 대한민국 인구 구조에 이 폭발력이 있는 굉장히 큰 충격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정당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좀 내놓고 해야 돼요. 대안 측면에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추후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용병 군대를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아하. 이민자 지금 받아들여서 노동력 채우듯이 예. 근데 앞으로 고령 군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산하고 그거에 필요한 준비를 지금 국가적으로 뭘 해야 되지? 근데 이거를 그냥 갈라치기다 이런 걸로 그냥 논평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라고 하면 혹은 정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대안들을 빨리빨리 갖고 나와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해야죠. 이걸 하고 싶어 해야 되는 정부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가 여당의 대표였다면 예. 저는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도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 지방 선거 때도 그랬고 예. 정말 강했던 이 여당이었어요. 아. 당시 대선 때 야당이었고 예. 강한 상대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저렇게 떨어져 나가서 아하. 나름대로는 뭐 저희 입장에서야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찌 됐건 의미 있는 목소리들을 이런 목소리들은 그냥 치부할 게 아니라 예. 논의를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책 던지고 그러니까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서로 토론하면 또 생산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의 예를 문제다. 들어서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을 논해야 될 시점에서 논하느냐, 아니면 예. 지금 단지 총선을 앞두고 이슈를 가져가기 위함이냐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진정상보다는 후자이다라고 판단하고 이슈를 몰고 가려고 하는 네,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종민,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주축된 미래대연합
이제 공동 창당을 결정을 한 상태고 당명을 개혁 미래당으로 지었는데 이것을 군 이준석 대표가 당명 무임승차는 곤란하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실 이게 또 개혁 신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네이밍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서정호 변호사가 말씀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 첫째는 이제 그 개혁이라는 말을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특허내가 자기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개혁. 누구나 이게 쓸 수 있는 단어다. 예. 특허낸 게 아니다. 첫째. 두 번째, 굳이 원조를 따지면요. 예. 개혁의 딸, 개딸이 원조입니다. 오히려 이제 개혁이라는 말은 개혁의 딸, 개딸. 저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있잖아요. 예. 거기 원조지. 이준석 대표가 원조가 아니다. 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예. 세 번째 가장 황당한 게 옆집에 중국집이 좀 잘 되니까 베낀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중국집이 신장개업의 집 잘 됩니까? 지금도 이게 당원이 5만 대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예. 그 여의도 재건축 조합 있죠. 예. 이준석 대표가 하는 유튜브. 예. 7개월 됐는데 12만 6천인데 제가 한 거는 2주 만에 12만입니다. 이게 구독자요? 예. 아. 12만 6천이에요. 7개월 만에. 7개월 동안에. 예. 새가 중국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 집의 이름을 굳이 왜 빌리겠습니까? 저는 그게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예. 아마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측에서도 그냥 이준석 대표에게 개혁 이걸 염두에 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여러 키워드 중에 이제 미래, 통합, 개혁 세 개가 키워드인데 예. 그 중에 두 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이름은 지은 상태인데 옆에 또 개혁미래당이라고 하니까 같은 삼지대 안에 같이 있는 이제 그런 삼지대 정당끼리 이렇게 하니까 좀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은 이건 정치적 구애, 정치적 러브콜을 보낸 거죠. 아, 우리 왜냐하면 같다. 종전의 이름이 뭐 새로운 미래였고 미래 대연합. 그럼 이제 미래를 갖다 썼는데 미래는 들어갔고 개혁이란 건 다분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리 합치자. 합칠 때 당명 이질적이지 않게 우리가 잘 좀 해놓을게라고 보이는 거죠. 예. 그걸 이준석 대표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야. 왜 무임승차에 왜 공짜로 남의 걸 베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거죠. 할 예. 생각이 정말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리고 지금 막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면서 소 텐트가 중 텐트가 됐다라고도 평가하던데요. 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현역 의원이 3명이에요. 그것도 엊그저께까지 민주당 같은 당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게 쪼개져서 나와서 시간만 두고 시간차로 같이 합쳐졌다라고 해서 소 텐트가 중 텐트가 된다? 어떤 새가 더 불려진 것 같은 그런 네이밍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함께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다면 뭐 그렇죠. 개혁미래당이라 지었든 그건 환영을 일단 할 것이고 일단 얘기를 하자고 할 것인데 네. 그 의지 자체가 이미 좀 동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네이밍에도 좀 불쾌감을 표시한 게 아니냐. 이를테면 양향자 의원의 새로 한국의 희망도 주황색이었어요. 본인들도 주황색이었는데 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네, 김민수 대변인. 이게 지금 뭐 업종별로요. 중국집을 오픈하면 공통적으로 뽑아내는 단어가 반점입니다. 반점. 네. 예. 그리고 백반집을 하면요. 공통적으로 뽑아내는 단어가 식당이에요. 예. 네. 그리고 해산물을 팔면 공통적으로 뽑아내는 게 횟집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제3지대로 신당을 하면은 당연히 뽑아내는 우선 단어는 개혁과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3지대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겠다고 나간 신당들이 정책이나 비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간판 갖고 싸운다는 게 좀 안타깝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은 분명히 앞으로 차이가 날 것이다. 지금 다른 신당들은요. 여기에 아젠다를 포지셔닝을 잡기 위해서 싸우지만은 예. 저는 개혁 미래당 그러니까 이낙연의 당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굉장히 범접하기 힘든 삼지대 중에서는 큰 당이 될 것이다. 굳이 이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여기가 압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개혁미래당이 개혁신당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포지션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굳이 먼저 손을 내밀 이유도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그쪽으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가요? 자, 이동학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좀 겹치면 어떤 개혁을 할 거냐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포용하면서 그런 대화를 해야 이게 합쳐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예. 이를테면 정당 개혁, 정치 개혁, 미래 개혁 이런 것들을 같은 아젠다를 좀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예. 그 노력은 지금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잽을 날린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사실은 이 양측 간에 어떻게 보면 썸을 타고 있고 음. 결혼은 약간 의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기호 3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지의 수도 당연히 세 번째로 많아야 되는 예,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음. 서로에게 그냥 혼수만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가세요? 왜 개혁이라는 말을 쓰세요? 뭐 이렇게 되면 예. 사실상 이거는 파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파혼으로 네, 그래서 갈 이 가능성이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아하. 되면 기호 3번을 누가 받으나 4번을 누가 받으나 이거는 질이멸렬하게 돼서 결국에는 뭐 3당 4당 아무리 나와도 표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살얼음판 것들이 천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사실은 너무 혼수를 과하게 서로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는 양양자 이제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개혁 미래당이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개혁 미래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합당이 어렵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사실상 어려운 수순으로 가는 거겠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텐트로 치면요. 예. 제가 진짜 텐트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예. 저는 한꺼번에 5명이 가족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5명이 들어가는 텐트를 큰 걸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치면 예. 가능하죠. 음. 근데 2인용 텐트, 2인용 텐트, 1인용 텐트예요. 음. 이거 가지고 이게 빅 텐트 어떻게 칩니까? 텐트를 뭐 가위로 오려서 바느질에가 붙여서 다시 크게 만듭니까? 애초에 텐트 장치가 작은 거였다. 애초에 저는 5 세력이 한꺼번에 원샷으로 통합했으면 예. 빅 텐트가 될 수가 있죠. 아하. 근데 이렇게 2인용 텐트를 가지고 어떻게 빅 텐트로 만들 수 있냐 말이죠. 이미 다 비례 순번도 정해졌을 거고 아. 공약도 다 나왔을 텐데 이미 정해졌을까요? 저는 그래 봅니다. 아. 양양자 1번, 이준석 2번, 허은하 3번, 천하람 4번. 저는 이래 봅니다. 이미 그거 안 정하고 확정될까요? 저는 이 상태에서 이게 빅 텐트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 실제 텐트를 한번 치보세요. 예. 2인용 2개 가지고 빅 텐트 어떻게 만들지 아. 불가능합니다. 예. 이미 다 비례순번까지 다 짰을 것이다. 장 변호사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예. 있었어요. 혹시 연막 작전이 아닌가? 나중에 효과를 극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하. 뭔가 갈등을 막 이제 언론에도 노정시키고 왜 우리 이름 쓰냐 이런 신경전도 벌이고 왜 개항을 안 나가세요? 본인 피해자라고 하면서 나 같으면 나갈 텐데 약간 무리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 것. 근데 궁극적으로 예.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이란 정치인이 본인과 결합했을 때 이득이 되느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느냐를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다고 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막 작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막 작전이면 정말 고도의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또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재능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는 아. 한 10년 이상 동안 좀 보여줬던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수 개혁 신당 아니겠습니까? 예. 앞에 생략된 건 보수예요. 아까 민주당 공천 말씀 주셨는데 예. 저는 국민의힘 공천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른바 왜 위험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어떤 갈등 구조가 저는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편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 민주당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총선을 치르는 지형이 일단 민주당은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선수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근데 탈당을 한다. 내가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차라리 차기를 도모하지. 한번 탈당을 하면요. 다음에 민주당에서 복당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새를 구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지난번에도 어떤 게스트분이 본인들이 지역구에서 되진 않더라도 못되게 할 수 있는 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던데 예. 여러 정치적 파급력을 전 이준석 대표가 보여줄 것 같아요. 예, 자 제3지대 움직임이 이제 일단 탄력받을 상황인 것 같고 일단 빅텐트는 좀 어려운 방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야 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양당 중에 어느 당의 표가 더 많이 뺏길까요, 김민수 대변인?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으로 제 3지대의 키맨은 저는 이낙연 전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가요? 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지역구에서 떨어뜨리게 할 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선거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네, 여기 후보들이 선거 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거대한 돈을 들여서 내가 단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희생해서 전 지역구에서 나온다. 전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아까 여기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 비례 순번을 정해놨을 뿐이다 아하. 정도로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낙연
대표의 당이 더 파괴력 있을 것이다. 그럼 민주당이 더 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개인적으로 거군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요. 지금 아까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한번 탈당을 하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미 탈당을 하신 분들이 있고 지금 다른 분들은 아직 눈치를 보는 중일 것이다.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체제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계속될 확률이 있다. 앞으로의 4년. 그리고 또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이재명 현재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예. 지금 비명계들은 분명히 탈당 러시가 일어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네. 한 말씀만 예, 짧게, 서정욱 변호사님. 짧게 보태면 예. 우리나라는 이제 등록 정당이 50여 개인데요. 예. 당은 두 개입니다. 어.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과 보유하지 못한 정당.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을 집권 여당이라고. 나머지 다 야당이에요. 자기들끼리 표 갉아먹는 거예요. 예. 이준석 당이든 이낙연 당이든 누구 당이든 자기들끼리 야당 표 가지고 민주당 표 이렇게 서로 다 갉아먹지. 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은 확실하게 윤석열 지지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모든 게 피해는 민주당이 본다 봐요. 민주당이 피해볼 것이다. 2표 나왔습니다. 자, 이도학 최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여당인 것 같다는 생각. 예.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정당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예. 기존의 대통령실에 계셨던 분들도 예. 사실은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했던 그런 실망감을 국민들께 꽤 많이 줬고요. 예. 그런 분들로 하여금 다시 이 국민의힘의 어떤 의석수를 특히나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예. 또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어떤 기대를 또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선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단일한 기본적 이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세세하게 이런 참사 때 없었던 정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 문제의 발단이 시발점이 그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문제들 이런 예. 것들은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야만 나머지 남아있는 임기 동안이라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어떤 바꿀 수 있는 여지라도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윤석열 정부 심판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김민수 듭니다. 대변인 30초. 저는 민주당이 지금 여당 심판론이라는 이 아젠다를 버리지 못하면 총선에서 100% 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국민들께서 평가하십니다. 심판과 평가는 다르거든요. 용어가. 그럼 심판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벌한다의 개념이고 평가는 얼마나 잘했냐를 얼마나 못했냐를 예. 수치해내는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정말로 야당이 이때까지 발목 잡기를 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이 없이 정말 대통령에 대한 여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면 예. 이것은 결코 민주당에서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딱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선거제 이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2일 남았다 선거가 민주당 입장 빨리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가지고 설 전에 이번 주에 당에서 뭔가 좀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결론날까요? 이게 뭐 한 언론에서 수치로 왜냐면 그 기자회견을 했던 의원들이 있어요. 뭐 예. 준연동형 뭔가 관련해서 입장 표명 그걸 기점으로 수로 대략적으로 내보면 80대 84인가요?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거예요. 준연동형과 권역 민주당 내에서 예, 그래서 당 지도부도 한켠으로 딱 치우쳐서 입장을 딱 마침표를 찍기가 어려운 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좀 모색해야 될 텐데요. 아마 권역별 비례가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종전에 이제 소수 정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퇴색하는 측면이 있지만 예. 그 의회 진출 출로를 열어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이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나눔으로 인해서 지역주의 타파에 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양당의 이해관계가 또 일치하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서 좀 매듭을 지을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네.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민수 대변인. 만약 안 받게 되면 그냥 기존 제도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좀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 수준을 국민들께 이 정도뿐이 보여주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진짜로 70일뿐이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각자의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이미 예.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은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더기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원점으로 돌려놓고 선거가 끝난 이후 더 발전시켜 나가자. 부족한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다라 말씀드립니다. 이도학 최고 30초. 네.
저는 뭐 원칙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대로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유불리 뭐 주판을 튕기고 이럴 게 아니라 예. 실제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떻게 의회에 반영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합 정치를 하면서 예.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인가 이것이 주된 목소리의 어떤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 지도부가 이것을 시간을 너무 끌어가는 것 자체는 너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주고 예. 그것에 맞게 총선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예비 후보자들은 지금 뭐 선거 룰도 결정이 안 됐죠.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죠. 이런 무책임한 정치 속에서 굉장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 변호사님 30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선거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약이 연동하다 보니까 예. 병립은 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개딸들한테 결정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야. 개딸들 핑계를 대서 병립원으로 가겠다. 이런 데 꼼수로 저는 보이고요. 예. 이재명 대표 멋지게 지세요. 그냥 연동형으로 가고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그게 그나마 국민한테 대한 약속 지키는 거예요. 멋지게 지십시오. 예. 자,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판 토론 함께해 주신 분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